완전 안전. 자, 오늘의 완전 안전 5번째 시간 유괴 예방 교육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겉모습으로 알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유괴범, 이제 낯선 사람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인상을 쓰거나 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검은색 옷 입고 나예요? 이런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 유괴범들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되게 말끔하고 잘 차려입고 그렇죠. 그리고 친절한 말투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더 유도를 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심지어는 잘생긴 거나 뭐 예쁜 외모 이렇게 현혹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해받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제가. Please no! No! 실제로 이제 유괴범들의 이렇게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네네.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사람인 척 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 많이 있는 사례죠. 네. 실제로는 이제 부모님의 친구인 척 접근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너희 엄마랑 아는 사람이야. 네, 너희 맞아요. 아빠 친구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네. 이럴 때는 항상 확인을 해야겠죠. 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정말 나쁜 방법인데요. 동정심을 유발하기입니다. 동정심이 뭐죠? 예를 들어서 다친 척을 해가지고 네. 다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잖아요. 도와주고 싶죠. 그리고 할머니들이 좀 약하실 수 있으니까 물건 들어드리고 싶고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범행에 수법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다음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거네요. 동정심을 일단 유발을 한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겠군요. 네, 실제로 뭐 휠체어를 끌고 가가지고 뭐 저것 좀 달라. 아프지 않은 사람이요? 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차에까지만 같이 좀 데려가 달라. 얘기만 들어도 도와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네.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아는 사람인 척하기, 동정심 유발하기, 도움 요청하기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뭐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강제로 이렇게 데려가기도 하겠죠. 네. 또 앞서 말씀드린 저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잘 되지 않으면 또 주변을 살폈다가 그냥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제 안 좋은 느낌이 든다. 네. 낯선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이를 가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바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네. 많이 교육을 하잖아요. 네네.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를 그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싫어요. 안 돼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싫어요. 안 돼요. 그렇죠. 낯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군요. 나를 지금 유괴하려고 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범인. 그 범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낯선 느낌이 온다, 그럼 그 낯선 사람이 범행에 실패할 수 있도록 네. 주변에서 이 사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네. 낼 수 있는 소리 최대로 이렇게 내셔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네. 크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유괴를 당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는 한번 용기를 내서 크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많이 합니다. 네. 뭐 예전에는 뭐 먹을 거 주면 따라가지 마라, 네, 이런 네, 것들 맞아요. 많이 했지만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주변에 어른들이 있는데도 굳이 아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뭔가 시작부터 조금 이상하네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정말로 도움이 요청을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때는 학생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을 불러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도 안전해지고 그다음에 그 도움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다면 어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어른들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변 어른을 찾는 걸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찔리는 게 저는 반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데 우리 5학년 일반 친구들 미안해. 세 번째로는 낯선 자동차 멀리하기입니다. 이건 왜죠? 낯선 자동차가 가까이 다가오면은 네. 이제 자동차에 억지로 바로 이렇게 납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채기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자동차가 온다. 이거는 뭐 안전사고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슬슬슬 다가온다. 그러면 그 자동차에 다가가지 않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낯선 자동차를 멀리한다기보다 자동차 자체를 멀리하셔요. 그럼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실제로 사망사고라든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가까이에서 좋을 게 없어요. 그럼요. 네, 일단은 멀리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특히나 낯선 자동차가 천천히 달리면서 천천히 오면서 내 주변을 자꾸 서성거린다거나 낌새가 이상할 때는 빨리 친구들하고 모여 있거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빨리 몸을 피한다거나 주변에 상점으로 들어간다거나 어른들. 이런 것들, 네, 어른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낯선 자동차에서 뭐 이제 어른들이 자동차 문을 열고 뭐 이렇게 네. 대화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행선지를 옮길 때 네. 항상 부모님께 확인하기입니다. 부모님께 확인하기가 그런 의미였군요. 네. 네.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요. 보호자께 항상 확인을 해서 자기 행선지 그리고 엄마 친구야, 아빠 친구야 이러면서 맞습니다. 뭐 행동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항상 부모님께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들인데 학생들이 많이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학교에 끝나고 친구들하고 갑자기 뭐 요즘엔 갈 수 없지만 뭐 코인 노래방을 간다든지 친구들하고 어디 놀이터 가서 술잡하러 간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 부모님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물론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럼요. 어디 갔냐? 네, 학교 후에 집으로 오지 않았다, 우리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비강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요. 안전에 대한 이제 염려도 생기고요. 또 혹시나 만에 하나 그렇게 알리지 않고 갔다가 그런 곳에서 유괴라든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 바로 어른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모님 또는 보호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족에게 꼭 자신의 행선지와 시간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호자가 우리 학생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네.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항상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네. 행선지 알리는 거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행동을 할 때 부모님께 확인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런데 혹시 낯선 어른이 또는 수상해 보이는 어른이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네. 또는 아니면은 뭐 맛있는 걸 사줄 테니까 따라오라든지 네. 이렇게 했을 때 주변에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네. 길거리에 어른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라고요. 네.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마크를 따라서 마크가 있는 곳을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시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누구의 집인가요? 아니면... 상점일 수 있고요. 가게일 수 있고.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뭐 학교 주변의 미용실 또는 식당 이런 곳들이 되겠네요. 네,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혹시 네. 이제 낯선 곳에 갔을 때 자기가 이제 길을 잃었거나 네. 낯선 곳에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그 위급한 상황일 때는 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위급한 상황일 때는 마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 들어가서 주변의 어른들께 그리고 주변의 어른한테 도움을 청할 때 혼자 있는 어른보다는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 그래요. 네.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네.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라든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대한 그 낯선 사람과 벗어나는 게 핵심이고 주변에 또 다른 어른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유괴 예방 교육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을 완전 안전하게 보내세요.